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회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 전 회장은 이미 이틀 전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뒷부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도피한 문흥식 전 회장과 학동 4구역 조합장이 인근 다른 재개발 사업에서부터 이권에 개입해온 정황을 MBC가 확보했습니다. 폐차나 굴착 등 위험한 공정을 진행하는 민간 공사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18 국민묘지에 잠들어 있는 무명 열사 가운데 한 명이 41년 만에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회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 전 회장은 이미 이틀 전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뒷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회 회장. 경찰도 철거 공사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문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문 전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이미 지난 13일 미국으로 도피한 뒤였습니다. 2765명의 재산권과 생명을 보호를 해주려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 근데 이놈은 그거에 없어. 전부 돈하고 연결되면 돼. 돈에. 문 전 회장은 재개발 재건축을 대행하는 업체를 2007년부터 설립해 운영을 아내에게 맡겨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의 고문 행세를 해오며 각종 이권에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문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터폴 등 국제범죄 수사기관과 협조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한솔기업 현장 관리인과 불법 재하청 혐의를 받고 있는 백솔건설 대표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청과 동구청, 학 4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행정기관의 감독 부실과 재개발조합과의 유착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미국으로 도피한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은 조합장 선거에 참석하는 등 학동 재개발 사업에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MBC가 입수한 자료에는 문흥식 전 회장과 현 조합장인 조모 씨가 인근 다른 재개발 사업에서부터 이권에 개입해온 정황이 담겼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붕괴 사고가 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신임 조합장 선출 현장입니다. 주식회사 문흥식 고문 입후보 참관인 등이 참석하셔서 당시 5.18 구속 부상자회 회장이던 문흥식 씨가 재개발 관련 업체 고문으로 소개된 겁니다. 덩치 좋은 경비원들까지 데려와 둘러세웠습니다. 결국 문 씨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조모 씨가 조합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따라서 기호길 원 후보자님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그런데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학동 4구역 재개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MBC가 입수한 자료에는 학동 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과 협의권을 조 씨에게 일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도시 뭔데 갔냐? 그리고 그 가기 전에 계약위원회에 이임을 받고 공식적으로 받고 올라갔으면 그게 정당한데. 당시 조 씨가 재개발조합장을 맡고 있던 학동 3구역 역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고 한솔기업이 철거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와 철거업체를 잘 알고 있던 조 씨가 조직폭력배 출신인 문 전 회장과 손잡고 결국 4구역 조합장 자리까지 차지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문 전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문 전 회장은 지난 일요일 미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해체나 굴착 등 위험한 공정을 진행하는 민간 공사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의 경우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철거 공사가 진행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지만 사고 직전의 공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직접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또 우남 3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도 계획과는 달리 밑동 파기 형태로 철거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학동사고 이후에야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는 중소형 공사장에서도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뒤 녹화본을 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우남 주공아파트 3단지 재건축 현장 인근의 시내버스 정류소 2곳을 임시 이전했습니다. 광주시는 철거 공사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남중학교 정류소와 우남 3동 행정복지센터 정류소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전했다며 이용자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또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가 확인된 버스 정류소는 버스 조합 등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쳤습니다. 현재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는 곳도 있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출근길 무렵까지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아졌던 기온은 다시 오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다시 더워지는 날씨에도 주의하셔야겠고요. 자외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높음 단계 보이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높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구름이 가끔 지나면서 볕이 아주 강하진 않더라도 자외선 차단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식중독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경고 단계 보이겠고요. 여수와 완도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단계 보이겠습니다. 먹는 음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 국립묘지에는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5명의 무명 열사가 잠들어 있는데요. 5.18 조사위원회가 41년 만에 이 가운데 1명의 신원을 찾아냈습니다. 가족 찾기를 포기했던 유족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름도 사진도 없는 무명 열사의 묘. 궂은 날씨 속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성이 절을 올립니다. 무명 열사로 묻혀있던 5.18 희생자가 41년 만에 가족과 재회하는 순간입니다. 그 당시 나이가 12살 정도 돼가지고 이제 형님 위해를 찾았으니까 잘 모셔야죠. 잘 모시겠습니다. 이름을 되찾은 묘지의 주인공은 신동남 씨. 1980년 5월 20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총상을 입고 적십자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이튿날 끝내 숨졌습니다. 사촌 동생이 병원에 찾아와 신 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촌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신 씨를 자신의 가족이라고 착각한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이 나타나 장례까지 치른 겁니다.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피해자는 살아있었고 이미 묘지에 묻혀버린 신 씨는 이름을 잃었습니다. 시신이 없으니까 못 찾았지. 근데 우리 그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까? 몰랐죠. 물어보진 않았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뚜렷하게 없어. 유족들이 낸 행방불명 보상 신청까지 기각되면서 영원히 잊혀질 뻔한 신 씨의 존재는 5.18 조사위의 재조사를 통해 세상에 다시 드러났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압 직후 광주지방검찰청이 작성한 사망자 검시 기록과 대조하는 한편 그동안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광주 지역 병원의 진료 기록을 찾아 1990년 이후 242명이 5.18과 관련해 행방불명된 것으로 신고됐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된 행불자는 84명에 불과합니다. 조사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은 행불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청년 유니온 등 21개 시민단체들은 어제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초년생들을 유린한 노예 PC방 업주를 구속하고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피해자 가운데 폭행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한 사례도 있지만 검찰은 2차례나 구속영장을 반려해 피해자들이 2차 보복 우려에 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가 여론의 독과점을 우려하며 언론개혁 4대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 언론의 여론 독과점에 지역의 목소리는 사라졌다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언론노조는 또 코로나19로 된서리를 맞은 지역 언론의 자리를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자본이 꿰찼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균성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 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된 소를 살처분하고 전체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축산 농가. 포크레인에 묶인 마취된 소가 대형 트럭으로 옮겨집니다.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로 살처분 대상입니다. 또 다른 축산 농가. 축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최근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100마리의 소를 모두 살처분하거나 도축했습니다. 소를 우시장에 폴라고 브루셀 검사를 했는데 처음에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또 2차로 또 계속 나와가지고 앞으로 살기가 어째야 될지 모르겠어 막막합니다. 올 들어 전남에서는 5월 말 기준 10개 시군 57개 농가에서 466마리의 소가 브루셀라병에 감염돼 살처분됐습니다. 경남과 전북, 울산에서도 소 브루셀라병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체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하기 위해서 전 시군 일제 검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특히 많이 발생한 시군에 대해서는 반복 검사를 실시해서 소 브루셀라병 감염에 따른 살처분 보상액은 시세의 80%에 불과한 실정. 코로나19에 이어 소 브루셀라병까지 확산되면서 축산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지역 백신 접종자 가운데 이상 반응 신고자는 500명의 한 명꼴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백신 접종자는 1, 2차 모두 합쳐 45만 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이상 반응을 신고한 접종자는 907명, 비율로는 0.2%로 집계됐습니다. 백신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0.24%, 화이자 0.1%, 얀센 0.23% 등으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광주에서 30세 미만의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30세 미만의 의사와 간호사, 실습 학생 등입니다. 보건당국은 상급 종합병원에 이어 가용 물량 범위 안에서 접종 대상 기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여수에 참문어 산란장이 들어섰습니다. 불법 낚시와 수온 변화로 문어 씨가 마르기 시작하자 여수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수심 10m 바다 밑 밧줄을 따라 주홍색 단지가 매달려 있습니다. 단지 안을 들여다보니 참문어 한 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산란을 하기 위해 수심이 낮은 연안을 찾아온 암컷 참문어입니다. 한때 여수를 대표하는 수산물이었던 참문어의 어획량은 불과 4년 만에 4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무분별한 남획과 수온 변화 때문입니다. 여수시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참문어 자원 회복을 위해 여수 돌산 신기마을 앞바다에 전국 최초로 참문어 산란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지들은 원래 문어를 잡는 용도였지만 이번에는 문어가 산란하고 부화하는 시설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종자 생산 기술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산란설장을 조성을 하면 그 종자, 그러니까 어린 문어들의 개체수를 좀 증가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자원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 해상에 뿌려진 단지는 모두 58,500여 개. 앞으로 2달 동안 산란기 암컷 참문어들의 안전한 보금자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문어는 한 마리당 2만 개에서 10만 개의 알을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5년 동안이면 개체수가 상당수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유사한 방법으로 주꾸미 산란장을 조성한 군산시의 주꾸미 위판량은 올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어민들은 기대가 큽니다.
코로나 시국에 그래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또 그게 영향이 감소됨으로써 상당히 힘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 어민들의 그 어아 증대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걸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때 전국 참문어 생산량의 30%를 차지했던 여수. 이번 산란장 조성 사업을 통해 황금어장이라는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가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부가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정 대상 지역은 직전 3개월의 집값 상승률 등을 토대로 지정이나 해제 여부가 결정되는데 7월 초에 결정될 경우에는 4월부터 6월까지의 지표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맥쿼리 인프라펀드가 광주와 광주 인근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자인 해양에너지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맥쿼리는 해양에너지와 경북지역 서라벌가스의 지분 100%를 총 7,98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7월 중에는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맥쿼리 인수에 반대해온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광주 지역 시민단체는 투기자본이 도시가스 공급을 독점하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주장해왔고 광주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이를 막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확대를 위해 방송 광고비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주지사는 최근 1년 동안 지상파 TV나 라디오 방송 광고를 집행한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역 방송에 광고를 낼 수 있도록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고 선정되는 업체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제작비와 송출비가 지원됩니다. 전남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비장애 학생, 특수교사가 참가한 가운데 전남 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대회에서는 모두의 마블, 포트리스 M 등 인기 게임이 개인전과 팀 대항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다음 달 6일에는 전남 장애학생 정보경진대회가 온라인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내비게이션 앱에서도 도로 유실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전국 5개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태풍과 장마철에 도로가 유실되거나 침수가 발생하면 위치와 우회도로 정보를 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상습 유실 구간은 7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순사건특별법이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됩니다. 다만 내일 행안위 회의에서는 지방세법 등 여야의 쟁점 법안이 함께 다뤄질 예정이라 의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특별법은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밤사이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현재 맑은 하늘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오늘 출근길 무렵까지도 날이 흐린 가운데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이 개면서 낮아졌던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다시 더워지는 날씨에도 주의가 필요하고요. 자외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높음 단계 보이겠고요. 광주를 비롯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매우 높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구름이 가끔 지나면서 볕이 아주 강하진 않더라도 자외선 차단 잘 하셔야겠습니다. 식중독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경고 단계 보이는 가운데 완도와 여수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28도에서 29도 분포로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구리의 낮 기온 27도, 여수의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2m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